서양의 모든 역사는 로마로부터 흘러나옵니다. 물론 로마도 고대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았지만 폭발적인 영향력으로 그리스와 로마 문화를 이식시킨 것은 그 누가 뭐래도 로마인들이었습니다. 세계사를 오랫동안 가르치고 있지만 가보지 못했던 로마. 2019년 여름 세계 테마기행 촬영차 로마를 처음 방문했지만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결국 반년 만인 2020년 1월 로마를 강 PD와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 유튜브 채널에서는 강 PD라고 칭하고 있지만 강 PD도 역시 고등학교 현직 역사 교사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특유의 개방성과 실용성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대제국을 건설한 로마. 서양의 네노라는 군주들은 자신이 로마 제국의 황제임을, 그 후예임을 표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유럽 여행의 첫 방문지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로마이지요. 지금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고 있습니다. 자정이 조금 넘어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로마로 향했습니다. 아부다비를 경유하여 로마로 도착한 시간은 오후 1시. 우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국제공항에서 레오나르도 익스프레스를 타고 테르미니 역에 도착하였습니다. 호텔에 짐을 맡기고 판테온에 가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저와 강 PD 모두 로마는 두 번째 방문. 이전 여행과는 달리 오롯이 역사의 숨결을 느끼고 가리라 다짐합니다. 로마의 골목길을 지나 조국의 재단에 다다랐습니다. 비토니오 에마누엘레 2세 기념관이기도 한 조국의 재단은 1911년 완공되었습니다. 찬란했던 고대 로마의 영광을 뒤로하고 근대의 이탈리아는 힘을 쓰지 못하고 여러 나라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탈리아를 통일한 이가 바로 비토니오 에마누엘레 2세입니다. 이탈리아를 여행하다 보면 비토니오 에마누엘레 2세의 동상을 곳곳에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조국의 재단 앞 베네치아 광장을 지나 판테온으로 향합니다. 베네치아 광장은 로마 시내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16세기 베네치아 공국의 로마 대사관이었던 베네치아 궁전이 있어 베네치아 광장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판테온은 그리스어로 모두를 뜻하는 판과 신을 뜻하는 테온으로 합쳐진 모든 신들을 위한 신전을 말합니다. 로마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 건축되었습니다. 건물 중앙돔의 정상부는 뚫려 있는 아주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판테온의 돔은 훗날 피렌체 두오모를 완성하는 브루넬레스키에게 영감을 준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현재는 가톨릭 성당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이 안에는 비토니오 에마누엘레 2세를 비롯하여 르네상스의 거장 라파엘로 등의 무덤이 있습니다. 저는 역시 판테온 앞에서도 전국의 완제들을 위해 완수박을 외쳤습니다. 판테온을 둘러보고 나니 해가 저물었습니다. 판테온 앞 노천 식당에서 간단히 식사를 한 후 천천히 걸어 트레비 군수로 향했습니다. 트레비 분수 앞에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분수 중 가장 유명한 트레비 분수는 1762년에 완성되었습니다. 트레비 분수의 연못을 등지고 서서 동전을 던지면 로마를 다시 방문할 수 있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매우 많은 사람들이 동전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트레비 분수에 동전을 한 번 던지면 로마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2번 던지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3번 던지게 되면 힘든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트레비 분수를 보고 다시 조국의 재단을 지나 포로 노마노와 콜로세움을 거쳐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넉넉하지 못한 일정 탓에 이전에 방문했던 콜로세움 안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콜로세움은 여전히
웅장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밤에 보는 콜로세움의 모습은 낮에 보는 모습과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콜로세움은 기원 후 80년 티투스 황제 때 완성되었습니다. 1년에 500만 명 이상이 찾는다는 콜로세움은 단연코 로마 최고의 랜드마크입니다. 원형 경기장인 콜로세움은 검투사 경기 등이 진행된 공공 오락시설이었습니다. 심지어 경기장에 물을 채워 모의 회전까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역시 실용적인 기술이 대단했던 로마인들의 모습을 참 잘 엿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 글래디에이터를 통해서도 느낄 수 있는 검투 노예들의 비참한 삶도 엿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포로 로마노는 로마 정치의 중심지였습니다. 신전, 공회당, 기념비 등을 갖추고 로마의 정치, 경제, 종교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습니다. 로마의 정치 체제인 공화정을 나타내는 핵심적인 유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둘째 날은 바티칸 투어에 나섰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도시국가, 전 세계 로마 가톨릭의 총본산, 그리고 세계 3대 미술관 중 하나로 일컬어지는 바티칸 미술관. 그 화려한 만큼이나 안타까움이 공존하는 베드로 성당, 이곳을 둘러보는 일정입니다. 바티칸 미술관부터 둘러봅니다. 어마어마한 작품들이, 미술 교과서에서 보았던 그 작품들이 제 눈앞에 등장합니다. 라오콘과 그의 아들들, 근육 사이로 터져 나오는 듯한 실핏줄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를 보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역시 바티칸 앞에서도 완수박을 외쳐봅니다. 바티칸의 신성한 힘으로 완제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정말 유명한 그림을 마주합니다. 바로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 바티칸 궁의 서명의 방에 있으며 고대 그리스의 학자들이 모여 학문과 진리를 탐구하는 모습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중심으로 54명의 인물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라파엘로 자신도 그 아테네 학당에 본인을 그려넣은 것입니다. 아테네 학당을 본 감동에 젖어 있을 때 또 하나의 걸작이 제 앞에 나타납니다. 바로 히스티나 성당의 천장화입니다. 흔히들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로 부르죠. 미켈란젤로가
교황 율리우스 2세의 의뢰로 그린 그림으로 천지창조 등 창세기의 내용 중 9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스티나 성당의 정면에는 최후의 심판이 그려져 있습니다. 또한 시스티나 성당은 현재 교황 선거를 위한 콘클라베가 열리는 곳으로 유명하죠. 이제 베드로 성당으로 가봅니다. 네, 성 베드로 성당에 나와 있는 유성원입니다. 들어와서 봤는데요. 거리가 무려 183m,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이고, 저도 이래저래 해서 뭐 프랑스의 노트르담 성당도 다녀보고 해봤는데 가장 크고 화려하고 웅장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웅장하다라는 느낌이 저는 되게 감동으로 이렇게 다가올 줄 알았는데, 감동으로 다가온다는 느낌보단 이 성당을 짓는데 10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이 성당을 짓는 그 비용 때문에 부교와 신교가 또 분리되는 그런 사건도 벌어지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수탈 속에 세워졌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이렇게 화려한 성당을 보면 그 좋은 감정과 조금 약간 아쉬운 감정, 이게 되게 같이 느껴져서 좀 묘한 그런 감동이 있고요. 바로 저 옆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슬픔이라고 전해져 있는 피에타도 있는 바로 그 성당에 지금 와 있습니다. 일단에 있는 이 건축물이 무려 4m가 넘는 거대한 조각상들입니다. 이러한 다양하고 정교한 조각상들이 장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워낙에 저기 높이 나와 있는 그 도움의 깊이라든가 그 화려한 여러 문양들이 정말로 뭐 겉모습만 보면 너무나 화려함의 극치라는 표현이 아깝지 않을 정도의 그런 작품들입니다. 무엇보다 베드로 성당에서 기대했던 것은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였습니다. 저도 피에타가 저도 피에타를 처음 보는데요. 미켈란젤로의 최대 역작으로 알려져 있죠. 그는 육신의 아들인 예수를 안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슬픔을 표현해냈노라고. 실제로 미켈란젤로는 죽어있는 시신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신 보관소를 여러 차례 찾았었다고 하죠. 그래서 저기 축 처져 있는 그런 느낌이랄까, 디테일한 묘사는 어떻게 조각상으로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나 고민이 들게 할 정도로 참으로 위대한 역작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 베드로 성당에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신다면 한 번쯤 꼭 경험해 보시길 제가 강추합니다. 미켈란젤로의 역작 피에타였습니다. 베드로 성당에 나와 있는 유성환입니다. 바로 뒤에 보이는 이 야경의 멋진 장면이 성 베드로 성당이고요. 여기 이렇게 쭉 아주 아름다운 그 광장이 있는데, 사실 이 광장은 교황의 선출될 때 모습이라든가 이럴 때 여길 거의 발 디딜 틈 없이 채워진다는 바로 그 성 베드로 광장입니다. 가운데는 오벨리스크도 있고요. 주변에 140명의 우리 크리스트 교회에서의 성인들이 저 위에 다 이렇게 조각조각 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몹시 평화로워 보이고 이렇게 좋은 사랑을 나누고 있고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은 이 로마 가톨릭의 가장 상징적인 장소죠. 특히 여기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일 때는 교황이 선출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선포식을 여기서 하기도 하는, 정말로 역사적으로는 엄청나게 의미가 있는 바로 그런 장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확실히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렇게 아주 개인적인 사랑 표현을 아주 적극적으로 잘 하는 걸로 또 유명한 사람들이죠. 몹시 편안하고 몹시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런 걸 보면서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만들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도 없을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갔을 것이고요. 그러한 금액은 다 이 민중들의 삶 가운데서 또 착취된 그런 부분들이 이런 아름다운 건축물을 또 만들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면서 좀 묘한, 너무 좀 거기까지 생각하면 과한 거 아니야? 라고 할진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적 유물들은 그런 어떤 의미에서 민중들의 그런 피와 땀들을 여기에 집결돼 있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를 아름다운 것만 보고 좋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또 제가 생각하는 건 그런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 중심에는 바로 민중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아름다움과 함께 또 민중들의 그런 고단한 삶까지 이렇게 같이 공존하고 있는 바로 그런 장소가 바로 이런 장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성 베드로 광장 앞에서도 완수박 한번 외치지 않을 수 없겠죠. 셋째 날은 로마 시내를 가볍게 산책하며 피사로 넘어가는 기차를 타는 일정입니다. 점심에 피사로 가야 하니 아침을 먹고 로마 시내를 자유롭게 걷기로 했습니다. 아직 로마에 가고 싶은 곳이 너무나 많은데 다음 일정을 위해 떠나야 한다는 것이 못내 아쉬운 아침입니다. 걸어서 테베레 강가에 다다랐습니다. 테베레 강의 옛 이름은 테베르 강입니다. 로마 시내를 관통하는 로마의 젖줄이죠. 하지만 서울의 한강처럼 어마어마한 크기를 생각한다고 하면 실망하실 것입니다. 폭이 7, 80여 미터 밖에 되지 않습니다. 테베레 강을 따라 걷다 보면 포폴로 광장에 다다릅니다. 포폴로 광장은 민중의 광장이란 뜻입니다. 또한 포폴로 광장에 위치한 포폴로문은 로마의 북쪽 관문의 역할을 합니다. Just another lemon tree. Want you how to sing the songs so sweet, cause I have redemption song, redemption
celebration song. Self and free, oh man, I feel up just with energy. I'm not gonna stop every time. I stand aside to look. Something just about of it. You gotta feel it. 야, 로드 나 You have to see. 지금 포폴로 광장에 와 있습니다. 로마 하면 가장 기억나는 건 사실 이 광장의 문화인 것 같아요. 로마 시내 곳곳을 어딜 가나 이런 광장이 만들어져 있고, 보통 이 광장의 그 수명은 한 삼국시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못해도 1000년이에요. 실제로 이 포폴로 광장이 만들어진 지 한 2000년 정도 됐다라고 하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이탈리아 사람들, 그 중에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옛 것을 좀 소중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잘 유지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지금도 사실은 일반 이렇게 이 지역에 살아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즐기는데 전혀 이상이 없고 여유로워 보이고 행복해 보이면서도 평화로워 보이는, 이게 바로 이 포폴로 광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테르미니 역으로 가는 스페인 광장으로 지나갑니다. 스페인 대사관이 위치해 있어서 스페인 광장으로 불리는 곳이죠. 하지만 그보다도 유명한 것은 스페인 계단입니다. 영화 로마의 휴일에서 오드리 헵번이 스페인 계단에서 젤라또를 먹는 장면이 아주 유명한 바로 그 장소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곳에서 젤라또를 먹거나 앉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짧은 2박 3일의 로마 일정을 마치고 피렌체로 넘어갑니다. 다음 피렌체 편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